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 지난주에 비해선 비교적 부담감이 덜한 상황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회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자회사인 SK 머트리얼즈를 전격 합병합니다. SK 머트리얼즈가 특수가스 등 사업 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을 세우고 이와 동시에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이 SK와 합병하는 방식인데요. 기업 가치를 높이고 미래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도 이끌어내겠다라는 보석입니다. 유한타증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SK 머트리얼즈 가치는 현재 시가 대비해서 약 65% 할인되어서 SK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SK는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IT와 반도체 관련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 완벽하게 거듭나게 됩니다.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SK 실트론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면서 소재 부문의 기업 가치를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주주들도 이번 합병을 두고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SK 주주가 더 환영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는 SK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이 두 기업의 합병 비율은 SK가 1, 그리고 SK 머트리얼즈가 1.58로 결정이 됐는데 지난 20일의 종가 비율은 1대 1.6으로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합병 무산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양사의 합병 비율에 맞춰서 양사의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사의 주가가 합병 비율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에는 이 무위험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SK 주가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이 머트리얼즈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 SK 속내는 무엇일까요? 바로 SK그룹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수 합병이 필요한 건데 소재 기업 간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규모 있는 투자와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합병이 SK그룹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배구조의 개편의 일환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SK와 SK스퀘어의 합병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 주식 교환 시에 최대 주주 측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기관은 YG 엔터와 YG 플러스의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했습니다. YG는 올해 2분기 시장 추정치의 2배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바 있죠. 당초 시장은 YG의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YG의 핵심 자회사인 YG 플러스 영업이익은 전분기 14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2분기부터 하이브의 국내 음반, 음원을 유통하면서 음악 서비스 사업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증가한 166억 원을 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업 실적도 양호했는데요. 앨범 매출액, 컨텐츠와 굿즈 매출도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 등 대형 이벤트가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덤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컨텐츠를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나 깔고 가는 수익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구보와 신보의 국내외 음원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이 꾸준히 발생했다라면서 구보 관련 수익은 이제 깔고 가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G는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글로벌 멤버십 사업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방탄소년단 등의 하이브 아티스트의 성과에 YG도 동반 이익을 얻는 형태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컴백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조 3,216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수소 경제 핵심인 연료정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주 금요일 이사회를 열고 수소 연료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안건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시설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울산의 이화 일반 산업단지에 구축됩니다.
청라 공장에서는 연료전지 스택을 생산을 하고요. 이를 울산 공장에서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최종 제품화해서 완성차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새 공장은 올 하반기 착공돼서 오는 2023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이번 공장 설립은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전략인 2025 전략의 일환인데요. 현대차는 수소 사업 분야에 2030년까지 약 7조 원을 투자를 하고 5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그룹의 수소 밸류에이션 체인 중심에 있는 계열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투자로 수소 관련 자동차 부품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생산 규모는 생산 시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측에서는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2019년 기준 4천 대에서 오는 2025년에는 5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이죠. 연기금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량으로 팔고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 연기금은 반도체 가격 고점 논란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대신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새내기주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올해 들어서 꾸준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연초 이후로 누적 순매도 금액은 이제 8조 9천억 원을 넘어갑니다. 같은 기간에는 연기금이 SK하이닉스를 1,52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4,400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크래프톤은 3,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연기금은 이 두 종목을 상장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일부터 10거래 연속, 그리고 크래프톤은 지난 10일부터 8거래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이 순매수 행렬에 가세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시가총액에서 현대차를 앞질러서 코스피 8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은 연기금이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표본인 이 벤치마크로 삼는 코스피 200 지수 내 비중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모두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권에 안착해서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지수의 수시 변경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가까운 선물 만기 다음 날인 9월 10일에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짚고 가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 이슈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국내 증시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정 부분 좀 진정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오늘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23일 일단 한국 수출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8월 2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그 수출이 좀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2.8%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개월 연속 30%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환율이 좀 급등했던 측면들이 일정 부분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26일 날 한국금통위에서 경기 부양과 이제 물가 안정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난달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좀 유력해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상당히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의견이 좀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유력이 일단은 늦어도 이제 10월 달에 인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만약 인상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식시장이 좀 단기 악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가장 큰 이슈인 잭슨홀 미팅이 27일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완화된 연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의 불균형이 이제 언급을 예상을 하면서 완화된 연설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일정 부분 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도 증시 안정을 좀 주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좀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지난주 장중 이제 원달러 이제 1,180원도 좀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출 증가와 반도체 등이 이제 급락세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또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줄어든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선행 PBR로 1.11배로 올해 이제 저점 부근이고요. 또한 20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걸쳐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점에 좀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자동차, 의료기기, 건설과 수도 관련 그런 종목군들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난주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낙폭이 과대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떤 시장에 조금 저점 매수하기 유리할까요? 일단은 뭐 대형주들을 접근하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낙폭 과대했던 업종군들 중에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중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부품, 반도체도 부품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